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1분기 GDP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메타는 그 전날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생각보다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그 빅테크 기업의 주가도 그렇고요.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 보시면서 시장 얘기들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죠. 어제 국내장 보면서 딱 느꼈던 심정은 이거였습니다. 아주 너를 뛰는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하루 올랐다. 그 오른 것을 다음날 고스란히 내뱉었다가 또 올랐다. 하락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채 널뛰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죠. 러닝머신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열심히 뛰면 칼로리가 빠지는데 우리 시장은 제자리 걸음으로 열심히 오르고 내렸더니 지수 내 계좌에 돈이 빠지는 그런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을 보면서 양시장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구나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3살 아기도 이보다는 일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그 심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또다시 전환했고요. 반도체 쪽으로 매도했고 자동차 쪽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올라주고 다른 좋은 뉴스 등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상첨화와 같은 장이 전개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지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어제를 복귀해보니 사면초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메타가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낮았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너무나 좋은 컨센의 55% 상회하는 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잔치로 취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꽤 많은 수급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수급 찬집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봤더니 적자 전환이었더라. 라며 시장은 불안감을 표출했고요. LG엔솔은 첫 캐파 축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반등했던 2차 전지 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죠. 거기에 보통 이 정도로 빠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한다. 저가 매수 역시나 실종됐던 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목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삼성전자 4% 급등했던 걸 반납했고요. SK하이닉스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한미반도체 8% 급등했다가 어제 마이너스 4% 하락으로 하루 사이에 급등과 급락으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얘기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그래도 일부 종목들 괜찮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YIK에서 YC로요. 이 종목은 어제도 상승세 13% 올랐고요. 언젠가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 SSD 모듈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디지텍이 자주 특징주로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6%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한 증권사 보고서 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탑픽 이야기 전달드렸었는데 4%, 이제 버티브로 인해서 GST가 같이 힘을 받아가며 어제 5% 개별 특징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밸류업 쪽이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는 비겁하다,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금투세 폐지 관련한 국민청원이 6만 명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쪽으로 돌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민심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등 등도 생성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5월 초에 이제 밸류업 2차 회의를 앞둔 기대감도 같이 있었겠죠. 다만 사실 이것에 대한 기대감 이상으로 어제는 약세장 속에서 좀 방어적 섹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 되겠고요. 혹은
공기업 관련주, 대표적인 일부 화학주 등도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특징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에코프로가 어제 거래 재개됐죠. 4%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BM 등은 빠졌지만 에코프로는 그래도 입성 다시 하며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코리아 FT도 7% 급등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실적 내놓으면서 전 라인업의 하이브리드를 구축하겠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해 왔었는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이브리드 쪽 반응을 보입니다. 코리아 FT가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강했고요. 한화 엔진이 요즘 기자재 조선주 쪽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임 보이네요. 6% 상승. HD 현대마린 피어가 입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로봇 4축 제어 드라이브를 세계 첫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영향을 주면서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어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부진했으나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혹은 다른 밸류업 종목들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었던 것은 나름의 안도를 가져왔습니다. 실적 시즌 굉장히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하루하루 기업들의 실적이 더해질수록 투자자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실적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TSMC 시장을 보수적으로 봤더니 빠진다. 메타는 캐파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더니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AI 투자 그렇게 해서 괜찮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조금 자극이 된 거죠. ASML은 투자를 안 한다고 했더니 빠지고요. 랩리서치는 투자가 너무 많아서 빠지고 SK하이닉스는 기대에 부응했더니 빠진다. 이것이 정말 심플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기가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인 것 같아요. 그동안 AI 쏠림 현상이 있었고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불안감, 매크로의 불안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올라간 주가 몇 퍼센트, 1000% 이렇게 상승률이 찍히다 보니까 비싸 보인다라는 거죠.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사이클에 대한 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를 가져도 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업턴 사이클의 세분화라고 삼성증권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쇼티지 국면에서 생산 확대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진성 수요의 믿음이 있고 공급의 대처가 부족하고 늘어나는 가수요 이 국면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생산 확대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반도체 기업들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눈여겨볼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리더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이쪽으로 봤을 때는 HBM 수혜주, 엔비디아 서버 수혜주, 하이닉스 수혜주,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거겠죠. 그리고 추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AMD와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쫓는 AMD, 하이닉스의 HBM을 뒤엎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얘기, CXL 삼성전자가 기술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유리기판 관련주도 이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전통 반도체도 필요하잖아 라는 논리로 봤을 때는 레거시 쪽도 있을 겁니다. 이쪽은 또 온디바이스 AI도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어느 쪽이 좋다라기보다는 리더와 캐치업 플레이가 모두 작동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쪽에서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붐이 끝나기 전에 AI 디바이스 투자 타이밍이 올 것인지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도 제시했네요.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나 사이클에 대한 의심은 없다라는 점에서 결론은 반등의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삼성증권은 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 그리고 비싸 보이긴 하는데 이익이 계속 뒤따라간다면 밸류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이 잡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아가면서 쏠림 현상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발췌한 내용들만 좀 짚어봤는데 삼성증권의 의견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은 불안을 좀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았었죠. 뭐 최악이다라는 월가의 평가도 있었다라는데 왜 최악의 소리가 나왔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1분기 GDP 속보치를 봤더니 이전 수치 대비 너무나 많이 뚝 떨어졌고 기대치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PC 가격 지수, PC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전치 1.8보다 껑충 뛰어오른 3.4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올랐네? 최악이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10년물 4.7, 2년물 5 위로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CME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7월, 9월 모두 동결 확률은 올라가고 인하 확률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는 인하가 아예 없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금리가 국채금리 뛰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진화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 수치는 다소 통계적인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 주택 임대 계약이 시장 여건 변화에 상당히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주택 매입 부분인데 지금 추세를 봤더니 임차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인플레 상승을 통제해 줄 것이다. 빠르면 몇 달 안에 금리 낮출 거야 라는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장이 낙폭을 빠르게 줄이는 모습도 같이 나타났죠. 낙폭을 줄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흔들렸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단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 나스닥이 0.6%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GDP와 물가 이야기로 인해서 경기 우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등장하며 흔들렸고 옐런이 진화에 나서면서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통 실적 내용을 소화하는 분위기였죠. 고개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수는 내렸으나 시장은 오히려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실적들을 어떻게 내놓는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메타 한번 보시면 그 전날 시간에서 급락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크게 밀릴 것이라는 걸 우리는 각오를 했었죠. JP모건, 번스타인, 바클레이즈 등에서 목표가를 낮춰 잡았고요. 실적 전망 부진 충격으로 인해서 10% 급락 나왔습니다. AI로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등이 나온 거죠. 반면에 실적 잘 내놨던 버티브 같은 경우는 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테슬라 덕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칩 연말까지 8만 5천 개 추가로 필요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여지가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자극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3% 이상 올랐고요. 테슬라도 같이 올라줬네요. 로보택시의 저가 자동차. 결국 로보택시를 보급하기 위해서 저가 자동차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긍정의 시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롬바론이라고 기술주 투자에 굉장히 대가로 알려진 인물인데 지금 테슬라는 바닥이다. 크게 오를 것이다. 로보택시와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모멘텀은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는 목소리를 CNBC에 출연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4% 이상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죠. 지금 시장에서는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늘 발표된 실적들만 봐도 이들은 AI로 돈을 벌고 AI를 접목한 기술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는 아직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 실적 이후 명확히 달랐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실적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쪽 혹은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쪽 메타 10%, 캐터필러가 7%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머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키트루다 매출 가이던스 상향 소식이 있었고요. SC 침투율이 2028년 50%, 그리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머크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냈죠. 그렇다면 이것을 연결해 본다면 국내에서는 머크, SC, 최근에는 당연히 알테오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알테오젠도 반응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 얘기를 잠시 후에 좀 더 이어갈 건데요. 며칠 전이었죠.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내연기관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SDV 전환이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환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캐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전기차 자체보다는 전기차 2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보고 있다라는 것 요즘에 이슈 측면에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FSD 이런 자율주행 모멘텀 속에 회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증시 하락을 좀 달래줄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그리고 시간의 급등,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예상을 상회하며 발표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한 데이터 등이 다 좋았다라는 점에서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31% 증가했죠. 그래서 실적 내놓고 시간외에서 5%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알파벳도 시간에 17%까지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요. 무엇보다 사상 첫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당 현금 배당 소식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발표로 인해서 주가 굉장히 시간외에서 환호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스냅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을 상회하며 시간외에서 강세였고요. 인텔은 시간외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EPS나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하게 나왔는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 급락 나왔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간외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자체 기업들은 조금 시간외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관련한 투자를 하고 있거나 AI를 접목한 서비스가 매출을 내고 있는 빅테크 등이 강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좀 더 해보려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자극하는 섹터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수요 둔화와 가격 인하라는 치킨 게임에 들어간 2차 전지 쪽 모멘텀보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와 자율주행 쪽 모멘텀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죠.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엔비디아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모처럼 꺼내들어 보네요. 8월 달, 작년 8월이 되겠죠. 테슬라 차는 거들 뿐이다. 이런 얘기 자주 드렸었는데 큐 전쟁이 가격이나 마진 하락으로 이어지는 단기적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조 AI 학습으로 인해서 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FSD로 인해서 테슬라의 새로운 생태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차를 타든 결국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되는 것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쓴다라는 것이고 결국 스마트폰 시기에서도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에 무관하게 비싸도 스마트폰을 샀던 시기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됐던 애플의 아이폰 충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길까지 굉장히 가기가 힘들긴 한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테슬라의 FSD 이슈가 가치 측면에서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쪽으로 시각이 다시 한번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수집한 데이터들이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고 로보택시와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볼만하다라는 거죠. 대신증권에서는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가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하자 뭐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국내 밸류체인입니다. 대신증권 보고서 내용으로 추려봤을 때는 국내에서 상장사 중심 하드웨어에서 이 정도 잡히네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텔레칩스, 넥스트칩, 센서 카메라, 레이더 부분에서 각각 있고요. 라이다 쪽에서는 비상장 회사 많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비상장 회사가 다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지난 4월 16일부터 그랬죠. 시간외에서 자율주행 뉴스 나오고 자꾸 자율주행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뉴스가 많아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몰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국내로 봤을 때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라이다 쪽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통신기술 솔루션에서는 라닉스, 라이콤, 모트렉스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체크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죠. 연결고리입니다. 이쪽도 어찌 보면 자율주행 모멘텀 가져가는데요. 베이징 모터쇼가 열렸는데 샤오미 회장이 테슬라 빼고 보니까 우리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샤오미의 새로운 이제 전기차를 두고 올해 10만 대 인도할 것이다. 순수 전기 SUV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율주행 칩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관련한 부품주들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뉴스입니다. 언론 보도이긴 한데 SK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내용이 붙었더라고요. SK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을 만났는데 거기서 차세대 HBM 공급 물량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정이 섞인 기대입니다. 이쪽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되는 HBM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2만 5천 원으로 HBM 지속 성장할 것이고 낸드익 턴어라운드 반갑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으로는 거의 다 지나갔고요. 오늘은 기아 실적이 예정돼 있고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있을 겁니다. 미국 1분기 PC가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거고요.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것은 3월달 PC니까요. 그 내용도 같이 보시죠. 엑스모빌, 쉐브론, 에너지 종목들의 실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섹터는 실적에 초점 맞춰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아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 있다 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적 발표 앞둔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브리핑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뚜껑을 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예상했던 대로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 같은 경우 40조 원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쪽은 아무래도 신차 출시 준비를 위해서 이 아산 공장 생산 라인 일시 가동 중단 소식 때문에 약간 이제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미나 인도 쪽에서 견조한 판매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많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거죠. 특히나 작년에 정말 실적이 좋았고 최대 매출 경신, 최대 이익 경신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엽기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와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많이 둔화된 상황인데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늘려가면서 거기다가 환율의 효과까지 업어가면서 고부가 가치 차량의 판매가 많이 늘었다라는 게 실적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월 그리고 3월에 각각 고가를 기록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올랐던 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또 최근에 많이 주가가 눌렸었던 건 밸류업 기대감이 총선 이후에 많이 꺾인 상황이었고 반도체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자사주 매입이 완료됐고 금리가 올라갔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조정에서도 다시 또
실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4월의 등락률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4% 밀린 데 대비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6%, 7%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달러 강세, 고환율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수출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식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4천억 원 이상, 기관은 기아를 2천억 원 이상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오를 것으로 영업이익은 약간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이 판관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량 올라갔는데요. 급여나 마케팅 비용은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포함한 판매 보증비가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인센티브를 높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갔다.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걸로 전망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SUV 같은 고부가 가치 판매량 이쪽을 많이 늘려가면서 인센티브 수준을 어느 정도 관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올해 10월에 원래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 새롭게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도 하이브리드 생산할 수 있게 설비를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냈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또 투자를 늘리겠고 앞으로 많이 팔겠다라는 건데요. 수행커의 또보기 오늘은 여기서 좀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과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많이 꺾여 있잖아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이브리드 카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주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렸어요. 올해는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휘발유나 경유차 대비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이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연비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방전에 따른 충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관련주 코리아 FT 가장 대표적이다 얘기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또 지속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원강업이나 우수 AMS, 어제 삼현 이러한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전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분기에도 이러한 호실적 행진이 이어지느냐가 될 텐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서 올해 판매량이 증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나 기저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판매 비중을 많이 높이고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을 계속해서 확보하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카의 판매량 확대는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분기에 친환경차가 15만 대 이상이었는데 그중에서 거의 64%가량이 하이브리드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 판매보다 수출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아서 이 환율의 효과를 계속 받아갈 걸로 보이는데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꾸준히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중국 시장의 정상화 속도를 보자라는 건데요. 베이징 국제 모터쇼가 어제부터 열렸는데 이 차량입니다. 아이오닉 ON 공개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CATL과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이 필요합니다. 증권가 의견 체크해 볼 텐데요. 교보증권에서는 1분기부터 산타페 미국 현지에서 양산되고 GV80이나 여러 가지 모델들 수출되면서 볼륨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리고 밸류업 모멘텀이 다소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 냈던 부분은 4월 9일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주주 환원 쪽에서 펀더멘탈로 바뀌고 있고 특히나 호실적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투자 매력을 더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보다는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4월 23일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고환율 효과나 밸류업 모멘텀 같은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방향성의 변화 여부 체크해보자. 이러한 내용들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증권사 이야기를 보면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만쌤과 함께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노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이런 가사가 문득 기억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하루 급등했던 거 다음날 고스란히 토해낼 거면 어제 왜 올랐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그냥 맥락 없이 빠지는 것보다는 뭐 좋게 생각하면 낫겠지만요. 그만큼 지금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심리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네, 아까 이제 봤습니다. 널뛰기 시장이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많이 하이닉스 실적 뭐 보시게 되면 되게 좋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그냥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밀릴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 저는 밀릴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요. 분명히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의 온도와 내일의 온도가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고,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이제 비슷한 모양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크로 지표 또한 계속 혼조입니다. 어떤 건 높게 나오고 어떤 건 낮게 나오고, 이제 어제는 뭐 GDP가 완전히 이제 예상치에 밑돌게 되면서 이제 뭐 미국 선물이 한전 장중에 완전 안 좋게 됐다가 이제 결국에 막판에 좀 끌어올렸었는데, 그만큼 지수가 혼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손절 라인을 잘못 잡으면은 분명히 그 손절 라인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런 액션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처음에 매수했었던 이유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잔파동이라고 생각하시고 갖고 계시면은 또 그 모멘텀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지금은 추세 하단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섹터 위주에서 그 안에 짧은 조정목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내용을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쉬어갔지만 반도체 중소형주 제가 어제 강조드렸었는데 그 종목군들은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가 조정폭에 들어서게 되면서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내에서 캐파가 많이 올라가는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사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만약에 대형주가 조금 더 쉬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2,600선, 코스닥은 이제 850선을 살짝 깨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터치하게 되면은 대형주들을 매수 시작해도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서 한번 계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도체 중소형주 내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쪽 포커스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 반도체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셨고, 중소형주에는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 주셨던 종목이 유니셈, 뭐 주성 엔지니어링, TSE, 하나마이크론 등등이 있을 겁니다. 어제 말씀 주신 유니셈은 뭐 바로 다음날 AS는 좀 그렇지만 다른 중소형주 말씀 주셨던 종목들 뭐 더 다 끌고 가는 겁니까? 네, 중소형주는 특히 더 다음 파동이 나왔을 때 좀 셀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뭐 여전히 뭐 CXL 같은 여전히 있었던 종목군들이 실적 전환이 안 되는 종목들이 수급이 빠지고 실적 전환되는 레거시 쪽으로 슬슬 이제 움직임 자금 쪽의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커스에 맞춰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과 주성 엔지니어링은 눌림목에 계속 사게 되면 분명히 큰 수익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라인도 느리긴 할 거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크게 갈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그다음에 이제 SSD 사이클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여러 컨퍼런스 콜을 이제 지켜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수요가 좋고요. 돈을 잘 벌었는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HBM이나 여러 가지 라인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매일매일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사이클 수급 매크로 이슈만 조금 안정만 되면 SSD 사이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미드캡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서진 시스템을 저는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서진 시스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 눌림목에서 나왔다가 더 계속 52주 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또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거래 재개 이슈가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반등하더라도 2차 전지가 큰 힘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수요 둔화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테슬라는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좀 더 모멘텀이 돼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 쪽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좋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업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은 전기차가 정말 안 팔린다 하더라고요. 이제 보조금을 제외를 하고서 판매량 자체가 너무나 둔화가 되고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나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에코프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보다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라든지 개별 모멘텀, 액면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지표로는 저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에 좀 등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룹주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차 전지의 주요 메인 포인트 보시기보다는 포스코 그룹주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켜보시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현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예전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수급 싸움이었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은 반도체와 그다음에 저PBR 그다음에 더해서 자동차 종목군까지 먼저 가장 상단에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한 그 다음 섹터 즉 미들캡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등락이 지수에 그렇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엔솔과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 지금 현재를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했고 지금은 박스권 중간 약간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3개월에서 4, 5개월 정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너무 큰 꿈 꾸시기보다는 하단부에 갔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매수해서 상단부에 매도하는 박스권 전략을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가 그러하듯 이 박스권을 길게 유지하면은 그 다음 파동이 꽤나 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동이 아마 원래 제가 6월에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좀 정책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 6월에서 9월 사이를 저는 이제 목표 라인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당장은 박스권 매매, 6월 가서는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매수하고 보유하시라 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전략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정 앵커가 앞서 현대차 실적에 대한 브리핑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잘 잡아주셨습니다. 현대차는 항상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이제 좋은 실적 혹은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엄청나게들 궁금해하고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는 그래도 선전해주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어제 현대차 실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오늘 기아 실적도 미리 이제 대비 전략을 좀 짜주시면 좋겠고요. 하이브리드도 잡아주세요. 네, 일단 완성차 업체들 중에 뭐 글로벌에서 그래도 현대차가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분배 있는 투자를 통해 내연기관도 적당히 성장을 시켰고요. 하이브리드 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고요. 전기차는 지금 이제 우선 순위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수요 둔화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판매량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맞춰서 저는 표현을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자체가 그래도 다음 사이클에 왔었을 때 분명히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수 자체는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저PBR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액션들 때문에 주가가 돌파가 돼서 현재 주가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당연히 판매량 자체가 더 성장성을 보여줘야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들 다 맞게 되면은 저는 3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내용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적인 포인트들은 미국의 전기차 라인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많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독이 된 성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수요 또한 굉장히 견고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둔화가 됐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자체는 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서 들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라면은 현대차들은 신규 매수하기 조금 부담 가는 자리긴 하지만, 기존의 보유자분들 제가 맨날 20만 원 가면 파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팔기보다는 그 상단부 박스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PBR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컨센의 크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크로 이슈를 좀 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아까 보니까 10년물이 4.7이 넘었더라고요. 네. 요거는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갭상승한다라고 하고, 갭상승한 상황에서 국채 금리나 달러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초가 제일 강하고요. 후반에 약해지는 정강 후약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이브리드 차 이야기 드리면 성장성 굉장히 좋은데 종목이 이제 한국에 2개밖에 없더라고요. 코리아 FT와 그다음 세방전지 이 두 종목, 네. 그냥 그 종목분들 매수하기도 진짜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데 그냥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새로운 관심 종목이 있다 진만스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제가 저렇게 이제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래도 평가를 주는 종목은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세방전지나 코리아 FT 위주로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좀 더 바라볼 종목 하나 더 말씀을 주신다고 하네요. 진만스픽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넘겨보시면 하이브리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신규 관련주 한국단자 커넥터 맞죠? 네, 역시 이제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데, 일단은 제가 어제 또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의 특수성을 봤었을 때 이제 커넥터 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완성차 업체들이 상단부에서 박스권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업체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서현이야 화신 다 너무나 싼데 모멘텀 자체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 특별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라인들을 지켜보시게 되면은 커넥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이브리드 차로의 전환이 이어지게 되면은 가장 늘어나는 부품 중에 하나가 커넥터인데, 요 이제 메인 좀 판매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동차용 커넥터와 그다음에 모듈 전자 이제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 그 매출이 1조고 영업이익이 1,100억이니까 거기에 시총도 딱 6천억이라서 지금 현 현재 구간의 가장 매력적인 시총과 매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리드 모멘텀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총이 1조까지 혹은 1조 약간 직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고, 지금 딱 소개해드리기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단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호가가 좀 얇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 너무 확 사시지 마시고 이제 1시간 단위로 이제 매수하시든지 이런 전략을 쓰시게 되면은 분명히 현대차, 기아차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모멘텀 충분히 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단자 새롭게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꾸준히 지켜보면서 저희도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